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개 평택시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혜영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5일 평택시장에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사무 처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하는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상장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안전건설 교통국장에서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원경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우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51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 회계 총 11건에 23억 5,2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침수피해 복구 3건에 4억 3,1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2억 7,612만 2천 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14억 9,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일반 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2조 1,624억 3,747만 원과 전년도 2월액 2,706억 6,481만 원이 반영된 예산 현액 2조 4,331억 228만 원 대비 102%인 2조 4,795억 4,3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65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2억 3,571만 원이며 이 중 547억 6,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8,9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억 8,11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32억 7,665만 원 중 19억 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시정 시체 기획 관리의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 2,024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9억 6,286만 원 중 61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5,6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45억 8,815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평택항 친수 공간 운영비 6,867만 원은 시설관리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 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85억 8,915만 원 중 175억 1,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3억 9,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자 내 9억 6,05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1,481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293억 800만 원 중에서 273억 6,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3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중축을 위해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실시 설계비 및 선급금 지출액을 제외한 준공금 4억 9,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28만 원 중 14억 6,6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920만 원입니다. 15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3,375만 원 중 3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2,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평택항 국제유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연액 23억 3,775만 원 중 20억 3,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7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시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이 24년도 이 세입 세출 우리 24년도 결산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실제 줄어드는 세입 세출이 줄어들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세입 결산에 보면 지금 징수 결정액이 3조가 넘는데 실제 수납액 지금 비율이 보면 93.3%예요. 이게 23년도에 비교했을 때 수납액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저희가 23년도 결산 부분하고 24년도 결산을 해보면은 수납
세입 부분이 수납 부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이제 징수 결정하고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고 받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그 납세 의무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징수율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뭐 그 결산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그 검토 의견서 제출한 거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24년도에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만큼 또 우리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납부를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을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어렵기 때문에 걷기도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더 예산 그 세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 않으면 또 더 어려워지는 역설 또 그게 반복되어지고 더 악화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된 중에 하나는 그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그 징수팀 부서 안에 그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어떤 지금 말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획들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 그 찬압 기동팀 그 정원을 5명으로 좀 2명 늘려서 5명으로 좀 하는 걸로 결산 검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도 이제 뭐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실태 조사를 하기에 이제 팀장하고 이제 직원 2명이 하기에 좀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증원이 되면은 저희 이제 세입 수입 고액 찬압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하고 가택 수색도 하고 이럴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세 1,000만 원 위주로 그 3명 기동팀에서 지금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우리 수납액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아까 인원을 3명에서 5명 정도로 증원하는 거를 좀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봐도 실제 그 다른 데도 뭐 서울시나 이런 데 뭐 38기동대 뭐 해갖고 그 가택이나 뭐 이런 압수를 통해서 세금을 일정하게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도도 되고 있잖아요. 실제 거기에 보면 뭐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실제 납부가 불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되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액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인원 배치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하나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차량 등록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압류 시스템을 해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압류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굉장히 그 수납률을 획기적으로 늘린 사례가 있어요. 물론 민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직원들의 뭐 고충도 굉장히 많긴 한데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이나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체계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럼 이제 네, 알겠습니다. 25년도 올해가 25년도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정원 현원 문제도 있지만 그
여러 지자체 우수 사례를 좀 비교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이 양날이거든요. 하나는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뭐 소위 말해서 밑바닥에 다 긁으면 그분들도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최대한 체납 징수가 많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부분들은 정확히 정리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거나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고액으로 체납해놓고 실제로 본인은 해외 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 절차를 밟고 또 예결특위에서 이게 다루는 거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다음 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반영하는 위해서 이 결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서 이렇게 작성한 걸 보면 거기에 근거한 법들이 있어요. 이건 뭐 지방회계법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이 승인이 못 받는다고 해서 이 결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치적인 이제 타격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승인을 못 받은 얘기는 없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 승인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역설적으로 너무 결산을 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회계법에도 보면 제14조 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규정에. 그럼 사실은 25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추경이 있어요. 그리고 26년도는 본 예산이 있는 거야. 그럼 이번 24년도의 결산의 결과를 25년도와 26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의무적 사항을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에 지금 회계 책임관은 우리 평택시에게는 행정자치국장이잖아요.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이야. 그러니까 결산의 사실상 주무 책임자는 행정자치국장과 회계과장이. 그러다 보면 여기가 주무이고 여기 기획 이 관련 항만경제실은 예산에는 중심이고 결산은 아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규정된 의무 규정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 예산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이 사항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 때는 예산팀장님 와 계시고 예산 부서 직원들이 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산 때도 와 계세요? 예를 들면 예산 할 때 우리 본예산 12월 달에 할 때는 와 계시잖아. 저기 밖에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예를 들어서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결산 때도 그러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시행령에 시장은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현장 모니터를 통해서 잘 청취를 하고 있고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각 실국별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파를 해서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결산 검사 위원을 할 때 지금 그 외부의 회계사를 채용해서 재무제표 감사를 받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거는 소관이 어디예요? 그걸 아니. 재무제표 전체적인 건 외부 감사위원 선임할 때 전체적인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회계과에서 감사 결산위원님들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비비예요, 예비비.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41억 정도 하고 11건에 23억 5,200만 원 지출하고 22억 지출 결정한 거가 23억 5천만 원 정도고 또 실제 지출한 거는 22억 8,570만 원 정도예요. 뭐 차액이 한 6,631만 원 정도다.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세부 집행을 하다 보면 일정한 이 정도 차익은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주요 지출 내역 중에 24년 7월 18일 날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지하층 침수로 인해서 3건인 사업이 있어요. 그게 3억 7,294만 610원이야. 예비비로. 그래서 제가 여기 특정한 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예비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똑같은 것의 긴급 복구로 또 3억 6,612만 1,400원을 편성했어. 예?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또 추경에 그 해당되는 면의 시설비로 또 3억 6,438만 610원을 편성했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침수된 거를 하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일반 회계로 이게 나눠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이게 했는지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냐면 이거 일부러 액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3가지 영역으로 왜 이거 합치면 11억이야 액수가. 근데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3억대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은 각각 지금 다르잖아요. 부서가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라도 왜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그 사유와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면지역 호우 피해 지역 관련해 갖고 말씀 주셨던 그 3억 원대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 예비비에서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 남았던 거는 전체 예산 이제 편성했을 이후에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그 5,700만 원 돈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사용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한
한 부서에 한 국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정하는 그 침수로 인해서 예산 편성 집행한 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통합적으로 예비비 지출 부서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 이게 어쨌든 긴급 재난 저기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그 결산 그 세출 예산이 2조 한 5천억 정도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부서이기도 하지만 거의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42억 정도 일반 회계가 그렇죠? 특별회계 합쳐야 한 1,000억 좀 넘죠. 1,000억이 안 되는구나.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월에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항만수산과가 좀 2월액이 좀 있고 그 집행률을 좀 2월에 포함해서 집행률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58%가 집행률이 나오는데 2월액의 대다수가 그 예비비 12억 3천만 원이 이제 2월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 2월이 아니라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사건 사고도 많고 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지출을 안 했어요? 예비비를 지출한 건 많이 안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금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까 저 유승민 기금에서 의원님 뺐어요. 말씀 주셨지만 중복성 있는 여건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단해서 기금으로 나간 게 있고요. 기금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달하고 그리고 대설 피해 이런 여건에서 파생된 거는 이제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예비비가 아까 얼핏 봤는데 일반 예비비가 12억 3천만 원 그대로 잡고 지출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예비비를 12억 3천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일반회계에서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은 예비비가 35억 8천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출 결정한 거는 23억 5천 정도 지출 결정을 해서 전체 집행한 거는 22억 8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배정해서 나간 지출 잔액이 있고 아 그러면은 이 지금 그 부서에 나가 있는 거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30몇 억.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출 결정한 것 이외가 지금 보고 계시는 12억 3천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 행감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그 용역 계약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이 기획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평택시 그 용역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왜 2천만 원짜리 전후 예산이 유독 많고 왜 5천만 원짜리 전후 예산이 유독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8천만 원 전후한 그런 예산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특히
특히 2천만 원짜리와 5천만 원짜리 그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2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인 저기 한 개 업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득이한 그 계약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굉장히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더라. 실제 비교 견적을 갖고 오라고 하면 비교 견적이 없어요. 그럼 가견적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가견적도 없어요. 이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투루 예산이 새는 그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뭐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기획부서에는 꼭 이 말씀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 5천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5천만 원짜리 왜 그렇게 사업량이 많은데 왜 유독 5천만 원짜리 바로 4,900만 원짜리, 4,800만 원짜리 이런 게 왜 이렇게 유독 많아? 알아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걸로 해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들어오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 금액이 우선시돼야지 그 금액에 맞춰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예산 편성은 전 절대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8천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8천만 원짜리는 또 쪼개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개의 사업명을 갖다 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두 개로 계약을 하시더라고. 그거 기획예산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수의계약이나 이런 그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계약 체결할 때에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도장만 찍어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교 견적 하나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 처리하고 나중에 보면 이 엉뚱한 금액 막 이렇게 올라오고 집행하고 이거 문제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개선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예산 세우는 거하고 집행은 기획하고 행정자치국 파트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만수사과 같은 경우에 그 자원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 방류하는 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실적이 추후에 실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뭐 도비 10이 뭐 이렇게 매칭돼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액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뭐 2억짜리 2개만 해서 한 4억짜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시고 있어요. 예. 매년 보면. 그런데 이게 이 치어를 그 금액대로 그대로 다 그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하죠. 그 치어 같은 게 이게 여기 보면 뭐 뱀장어도 있고 뭐 동작에도 있는데 예. 이게 치어가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넙치 같은 경우 70만 마리 정도 됩니다. 70만 마리? 예. 이거 뭐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게 구매를 할 때 야 2억 원어치 갖고 와 그러면은 2억 원어치 갖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확보가 다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2억씩 자스트로 다 마치기가 쉽진 않을 텐데라는 우려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네,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청년 정책과 같은 경우에 보면 청년 기본 소득이 있는데 63억 예산 편성을 하셔서 53억 9천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저희가 지금 평택에 만 24세 청년이 한 7,300명 정도 됩니다. 얼마씩 지급하죠? 1년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잔액이 이제 9억 6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1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전혀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좀 그렇죠.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하긴 하겠지만 이게 15% 정도 남는다라는 것은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전년도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급을 한 상태인데요.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대상자 명단을 좀 내려줬었어요. 만 24세.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관련 민원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명단을 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분기별로 계속 명단을 내려줬었거든요. 그럼 평택시에서는 그 명단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15%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도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 실제 필요한 사업들에 더 투입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보면 사회적 기업 그 사회 보험료가 있어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6,580만 원을 지출을 하고 6,38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넘겼어요. 전년도 사업 실적도 이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142페이지. 네, 일단 의원님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이 올해 저희한테 이제 넘어온 조직이 거죠? 오면서 제가 이제 전년도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24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제 최대 한 개 기업에 30명까지 이제 사회적 보험료를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지원했던 그 기업체 중에 한 개사가 당초에 이제 30명 정도 인원을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는 한 17명, 16명 정도로 이제 신청을 하면서 이게 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전년도 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금년도 지금 말씀하신 사례 또 내년도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법인세 그 납부가 4월 달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5월 달이죠. 네, 5월 말이죠. 근데 법인세를 납부를 할 때에 매월 말일 이제 그 달에 4월 말에 말일 날짜로 납부가 잡히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네, 그러니까 법인세를 말일날 내면서 지방소득세는 그 다음 5월 달에 납부가 기간이 되어 있죠. 법인세는. 법인세는 사실 3월 말이고요.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4월 기억이 안 나는데. 말까지. 그러니까 3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달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의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5월 말에 납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법인세하고는 또 다르게 지방소득세를 같이 납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혼돈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뭐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하면서 이제 3월 말일까지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데 3월 말에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지방소득세가 이게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납부한 그 실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안분을 또 해야 돼요. 법인세는 총괄로 내지만은 지방세에서는 각 시군별로 이 안분을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개념도 필요해서. 아니 근데 법인세도 법인세 납부를 할 때 법인세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나오는데 총괄로 이제 같이 납부를 나와서 그 다음 달에 납부만 하면 되는데 네. 왜 개인 종합소득세는 그 달에 납부를 하면서 지방소득세까지도 그 달에 왜 납부를 하게끔 하느냐? 그 제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뭐 이 평택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이나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통일을 시켜주십사 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다들 과장님들이 뒤에 6분 계신데 경험도 많으시고 올해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라 되게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 하고 있는데요. 결산이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세금을 잘 걷었는지, 효과적으로 잘 걷었는지, 걷어야 될 돈을 잘 걷었는지, 그리고 써야 될 돈을 효과적으로 잘 썼는지, 밀리진 않았는지를 검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잘 걷었나를 쭉 이제 보면 매번 이제 지적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걷었어, 이런 지적도 하잖아요. 많이 거둘 줄 알았으면 예산을 잘 세웠어야지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회계연도의 지방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보면 초과수납액, 그러니까는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세금을 더 걷었어 라는 게 12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342억이었는데 작년에도 342억을 더 거둘 줄 알았으면 사업을 몇 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예측합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결산하면서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16억을 정확히 더 맞췄다. 그래서 126억이 초과 수납액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건지 이렇게 봤더니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율이 작년에 대비해서 2.7%가 감소했습니다.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고 공자왈 맹자왈 같은 얘기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매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동 체납단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 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의지가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거들어 안 다녀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복합적이겠지만. 네. 전체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세입점 규모에서는 많이 줄은 부분이 저희 뭐 일부 기업의 삼성 영향이 한 1,500 정도가 줄은 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이랬던 것 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보유세적인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집가 상승이나 주택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거래세적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세수가 좀 줄은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고액 체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징수과장이 얘기했지만 기동팀에 대한 인력이 좀 충원돼서 그런 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더 해야 앞으로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체납됐나 싶었던 게 눈에 띄는 것이 사유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유들은
대동소이하고 뭐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든 것도 있는데 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에 의해서 이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341억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유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5억 9,500만 원 정도였는데 341억이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자세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이제 그 회생을 하게 되면 이제 변제 계획안을 5년에 걸쳐서 이제 그 상환 계획을 세우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이제 납부하겠다고 이제 회생 계획안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좀 저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아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유독 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체납액이 부쩍 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법이 다른 절차로 시행이 됐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세금을 잘 걷었는지를 근데 징수율이 좀 떨어지더라.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잘 썼나를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봤더니 얼마큼 잘 썼지? 그러면은 다 쓴 거 제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내년도 2월 거 2월 하고 남는 게 순세기여금이다. 맞죠? 근데 순세기여금이 작년에는 1,540억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라고 하고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뭐 내년도 예산할 때 많이 넣어. 꽁쳐놨다가 정책 사업 같은데 막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막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근데 24년도 순세기여금을 보니까 1,180억이 들어서 360억 정도가 줄었어요. 맞죠? 순세기여금이? 네. 그래서 돈을 꼼꼼하게 잘 쓰셨나 보다. 쥐어짜서 꼼꼼하게 내년도로 이월화 시키지 않고 막 쓰려다 보다 잘하셨나 보다라고 봤더니 이것도 그런 게 아니고 2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걷는 것도 집행률이 떨어지고 쓴 것도 2월 금액이 많아서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기획예산 그 항만경제실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전체 틀을 짜실 때 작년도 평가를 24년도 예산 결산의 평가를 걷는 것도 징수율이 떨어졌고 쓰는 것도 2월 금액이 많아서 버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우선 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말씀 주셨지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계획 목적대로 진행 안 돼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기적인거나 절차적인 내용이 다 매조지가 안 돼 갖고 발생하는 상황도 그 내용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특히나 연말에 사용할 예산들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 여건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발생한 걸 다음 연도에 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로 반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결산이 끝나게 되면 그 확정액을 가지고 이제 본 예산 이외에 반영한 거 말고 1회나 2회 추경 예산에 목적 재원이나 일반 재원 뭐 이런 사업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순세기금이 똑 떨어지게 적으면 더 좋겠지만 어느 여건이나 상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매년 이해를 구하셔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정부 보조, 국고 보조 이 내시 사업들이 연말 11월 달에 20일, 매칭돼서 20일, 나와서 26일 뭐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있기 심지어 때문에요. 이제 뭐 예산은 안 내려왔는데
돈은 안 내놨는데 예산 잡아놔라고 이제 내시만 되고 막 이랬던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성적표는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 상황을 다 고려하고도 성적표가 더 개선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 책자로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중국 교류 방안 전략 수립 3,668만 원이 있는데 이 용역 아마 위에 있는 정책고문 운영에 4,800만 원 정책고문 운영하시겠다고 이제 있는데요. 이 용역 정책고문이 아마 진행하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확인해 봐주시고요. 정책고문님이 네. 해당 분야 용역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해충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정책고문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해 주시죠. 정책고문 선임하실 때 시장님이 이 사람이 정책고문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씀 주셔서 아마 선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약 받고 있습니다. 서약 받고 임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의견을 좀 엿고 싶은데 항만수산과입니다. 90페이지에 캠핑장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디죠?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뭐 내립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진이천 유원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항만 친수공간에 있는 캠핑장은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누가 더 캠핑장을 잘 운영하는지 약간 경쟁하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인큐베이팅이 됐으면 이제 넘겨서 좀 운영의 묘를 통합적으로 살리면 어떨까? 이게 뭐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매칭을 하기에 좀 규모가 있으면 할인율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사업이라 담당 상임위에서 예. 좀 논의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정책과 아까 이훈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청년 기본소득 작년에는 6억 8천이 남았더라고요. 네, 6억 8천이 남았고 올해는 9억 6천이 남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쯤 그러니까는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감 추경을 하면 이제 다른 사업에 집행을 못하니 3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때쯤 가늠을 하셔서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일부라도 좀 감을 해서 과외 다른 사업을 더 전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족한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게 작년에도 6억 8천, 올해 9억 6천 정도가 남았고 올해도 한번 가늠을 해보면 아무리 집행을 잘해도 5억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효율성을 가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 사업이라 예. 매칭이 돼 있어서 뭐 네네. 쉽게 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 참 이게 광역에서 돈 줄 테니까 내가 매칭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네, 최근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소비지원금 정부 바뀌면서 25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뭐 상임위 행안위 차원에서는 뭐 의결해서 전액 국비로 하자라고 하고 있고 기재부 쪽에서는 22%는 지방에 넘겨야 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어제 그 국회 예산결산 소위 심의 결과 이제 저희도 접했는데 지금 이제 4개 그룹으로 해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거는
설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이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재정들이 좀 안 좋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도 뭐 국회의원님실 통해 가지고 요구를 드렸지만 어제 논의된 사항은 우선 국비로 해보겠다 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 관련해 갖고 예산이 저희가 적게는 한 150억 저희 자체 것만 네. 많게는 한 170억 정도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네. 어제 저희 직원들은 그 뉴스 보고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칭을 11% 기초단체에서 해. 그러면 25만 원에 2만 5천 원씩 11% 하면 25만 원씩 55만 명, 내국인 55만 명 정도 하면 60만 명 정도 하면 150억 정도 추경에 이제 세워야 되는 사업이고 내년 본예산 선거 다가오는 해에 본예산 수립도 저스트한데 추경 때 갖다 쓰려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 갖다가 일단 넣고 다른 사업 줄이자라는 기조가 형성될 것 같은데 문제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지어야 되는 건물은 많고 나눠드려야 될 돈은 많은데 한 250억 정도를 어서 갖고 올지 그래서 국회를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제 청년정책과의 도비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게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좀 한계이긴 합니다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어려운 상황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 경제과 근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인데요.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축 이게 작년 2024년도 본예산 그 서를 보니까는 본예산에는 수립이 안 됐던 사업인가 봐요. 맞습니까? 네, 이게 공모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공모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네요. 네, 12, 20%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예산 편성할 때 성립전 예산이 시비가 매칭이 돼도 성립전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여기 성립전 예산을 써 있어서.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저희가 그 저희 사업비까지 하려면 9월 달 정도에 이제 추경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해에 물론 이제 2월에서 사업을 이제 그 올해 마쳤습니다만 시작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도비 내려온 교부액 갖고는 성립전이 가능합니다. 12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부된 그 국도비를 갖고는 성립전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과 시비 매칭이 다른 시기에 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네. 도비는 이제 교부가 돈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그 돈 내려온 걸 갖고 성립전으로 시비는 이제 매칭을 못 하니까 이제 추경을 세워야만 이제 쓸 수 있고 내려온 도비만 갖고 그거를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사용한 사항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시비를 추경에 세웠다. 이거 그 시간 가니까요. 확인 좀 해서 다시 설명 주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이 명시 2월과 사고 2월, 명시 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명시 2월은 행위가 진행이 안 됐을 때 명시 2월을 하잖아요. 사고 2월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뭐 관급자재가 안 들어오고 뭐 이랬을 때 이제 요거는 지급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지급 다음에 할 거예요라고 사고 2월을 하고. 근데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명시 2월이 맞아요? 사고 2월이 맞아요? 행위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한 상태고 아마 공사비 일부가 지금 남은 거를 명시열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 2월이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네, 2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남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그 기획항만경제실이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을 만지르고 있는 실이죠. 예산을 네? 정책 사업이든 뭐 네, 편성 예산 편성이든 약 거의 뭐 한 3조대 돼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뭐 정확한 숫자는 뭐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2조 9,999억 7천만 원 예산 현액을 세워놨었고 세입은 좀 추가가 됐었죠. 약 한 455억 3조가 좀 넘었습니다. 이제 세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약 한 2조 5천억 정도. 뭐 다른 의원님들도 2월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조금 그 반납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2024년도 반납금이 약 한 275억 정도, 특별회계에서는 10억 정도 이렇게 반납금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할 때는 그 사업의 어떤 그 성과가 좀 미비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비란 표현도 맞으시는데 이제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달성도가 어려운 걸 이제 국가나 도에서 부담 내시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과편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물론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그 액수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돈을 만지는 예산 부서니까 우리가 평택시에 지금 공공위탁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기준에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한 86개 공공위탁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86개 위탁소를 운영하는데 약 한 1,5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늘겠죠. 공공위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저희 3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잘 해주고 있어요.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근데 공공위탁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잘 매칭이 안 돼. 시민분들하고.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까지 우리가 평택시에서 제공을 해주면서 시민분들께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공공위탁소에서는 처리를 잘 안 해주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하실 기회를 좀 드릴까요, 제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차원에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이제 공공위탁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부서별로 단위적 대책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위탁의 효율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시행이 되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탁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처럼 단연간 뭐 행정에서 단련된 그런 행정 서비스 수준을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 여러 가지 또 향상 방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기관 쪽에 그런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공공위탁의 효율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아주 꼭 그 실행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타깝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본인의 어떤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접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예산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안정건설 교통부 그 육교 철거 문제 이것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예산 문제 예산. 네. 우리가 그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요. 공유 재산. 그러면 육교라는 부분이 공유 재산이죠. 그죠? 지금 육교 하나 신설을 하려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을까요? 한 어느 정도 들겠어요? 예산이? 육교 하나 설치하려면? 네? 10억? 제가 볼 때 2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 저기 세정과장님이신가? 20억이 큰 돈이죠, 세정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을 20억을 걷어들이려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PPO 그쪽에 대해서 이제 그 대형 그 주택 쇼핑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육교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육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저 재산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2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한 2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마 사유재산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소 고발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그래서 뭐 시간이 뭐 많이 지연되니까 이거는 내가 별도로다가 따로 이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실 거고, 일단은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파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를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해는 다시죠? 뭐 필자님 하실 말씀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이제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원래 2024년도 예산이 좀 많이 그 협소해서 신규 사업을 좀 자제를 많이 시켰어요. 신규 사업을. 근데 이제 그 기획항만경제실권을 보니까 약 한 48억 9천만 원, 한 49억 정도가 이제 신규 사업 1회 추경 때 이제 신규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가 하나하나 다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는 이거 성공 뭐 한 95% 다 집행했죠. 신규 사업비. 그냥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통으로. 다 집행하셨죠? 믿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예산을 3조 정도 활용에는 65만의 도시인데, 전반적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2회 추경, 3회 추경 올해도 이제 또 예산 편성을 하겠지만은 최대한 그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전략 절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많은 액수에 대한 돈이 낭비성 있게 흐르지 않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난 방지 예산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지금 그 우리 전문위원실 그 검토 의견 보면 그 이제 뭐 이건 징수 현황 때문에 나온 거지만 하여튼 참고로 보면 22년도에 지방소득세 징수 결정 예산 현황과 징수 결정액 보면 이게 4,300억 뭐 한 4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4천억. 23년도도 거의 4,300억 정도 결정을 했어요. 예산 현액 또한 뭐 거의 4천억 가까워 3억 9천 3,900 뭐 되고. 근데 24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2,410억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 1,500억, 600억이 떨어진 거죠. 23년도에 22년도에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됐든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업종의 한 시의 재정이 의존도가 클수록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거제잖아요. 조선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조선이 흥하면 같이 흥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만 교사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도시 평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 도시의 명칭의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또 거기 여팡이 잘 됐을 때 또 향후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업 구조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결산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4월달 반도체 경기가 수출이 호전됐다는 어제 뉴스가 나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방 소득세가 향후에 25년도에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획을 담당하는 우리 소관실이니까 염두에 두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들, 또 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집이 그 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시설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그건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어요. 네, 그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물론 법에 의해서도 한계가 있긴 한데 그런 세수 확충의 전반적인 부분들, 주민세도 지금 우리가 11,000원 이죠. 그것도 법에 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감면 조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이라든가 특히 혜택 이런 부분들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지방세 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 세입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걷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 보면 2월 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역들이 쭉 있잖아요. 뭐 아까 명시 2월, 사고 2월, 뭐 계속비 사업도 있는데 뭐 명시 2월은 좀 줄었어요. 뭐 명시 2월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 그러나 어쨌든 사고 2월보다는 명시 2월이 그나마 뭐 2월 형태가 나은 부분이고, 계속비야 어쨌든 5년 동안 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요. 사안들이. 그걸 하나하나씩 뭐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벌려는 놓고 실제로 예산은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사업은 벌여놓고 실제 집행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하니 그냥 넘기는 거지, 넘겨. 그래서 2월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이 없어. 그래서 사업은 벌여놨어. 공사할 때 공사비가 없어. 2월 시켜야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공사학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어디에 집중해서 하고, 물론 쉬운 거 선택은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정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편은 뭐냐? 또 어디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뭐 실시계 설계를 막 몇천만 원을 몇억을 들여서 해. 아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보상 다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 한편으로. 그러나 원칙과 집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사업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대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하죠. 세수가 어찌됐든 이렇게 줄고 있고 정부에서 주던 지방 교부세도 줄었고 돈도 안 줘갖고 자금도 이월되고, 그런 결과물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야. 다른 여러 사연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측면도 있다. 뭐 상황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것도 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른
지방 재정 우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냥 감수할 걸 감수해야지 다 끌어안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평택 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좀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다들 잘 염두에 두시고 명심해야 될 일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징수팀은 작년에 징수팀에서 그 기동팀에서 얼마나 걷어들였어요? 한 37억 정도. 37억? 예, 3명이 일을 해서 37억?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물론 걷기는 힘들겠죠. 근데 제가 어느 시에서는 보면 3천억의 미수금이 있는데 150명을 투입했대요. 싹 다 10,000원부터 200 있는 대로 다 일단 조사를 하고 완전히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했더니 한 2천억에 거쳤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징수팀만 자꾸 늘려달라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볼 지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 걷어서 200억, 300원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3명이 투입을 했는데 30억을 걷었다? 이거 좀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런 대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2024년 회계연도 미수액이 1,710억, 1,400억 원이에요. 5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누적이 돼서. 이게 징수팀만 늘어서 3-4명 늘어서 이게 될 일인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계획을 못한다. 저 짜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순세계획령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결산을 하고 행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감액 추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세계획령이 남았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계획 세우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게 올바랐나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 관리 체계를 정비하셔야 하고요.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실질적 계획 수립과 이행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하셔서 소통하시라고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지방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고액 산업자의 납부 추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셔서 선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가 다음 연도에 모자란 세수를 좀 채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징수과는 그 계획을 실장님 잘 세워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금은 계속 늘고 기동템이 늘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를 거둘 수 있냐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시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